안녕하십니까. 한국 철스크랩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스틸 앤 스틸의 손정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올해 한국 철스크랩 산업의 이슈와 가까운 미래, 특히 탄소 중립이 한국 철스크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철스크랩 시장의 이슈는 크게 수요 부진, 전 세계 최저 가격과 악화하는 수익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장비의 투자, 대형화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수요 급감일 것입니다. 한국철강협회가 9월까지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량을 집계한 결과 16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7%, 315만 톤 줄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긴 철스크랩 수입이 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수입은 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5%, 118만 톤이나 줄었습니다. 한국산 스크랩 구매량은 117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철강 생산량이 줄면서 자가 발생 스크랩도 9.8% 줄어든 354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철스크랩 구매량이 전 부분에 걸쳐 감소한 것입니다. 9월까지 한국의 철스크랩 소비량은 전년 대비 315만 톤 줄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69만 톤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량은 226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느 때보다 철스크랩 소비가 적을 것 같습니다. 철스크랩 소비 급감하고 수입을 중심으로 구매량이 줄면서 한국의 철스크랩 자급도는 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어 올해 91, 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스크랩 소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봉현강 경기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봉현강과 특수강 제품은 주로 전기로에서 생산하고 판재료는 대체로 전로강에서 생산을 합니다. 9월까지 전로강 생산은 전년 대비 2.9% 줄었지만 전기로강 생산은 11.4%나 빠졌습니다. 특히 전기로 주력 품목인 철근 생산이 18.9% 감소한 것을 비롯해 H형강 11.7% 감소, 본강 16.5% 감소, 형강 12.8%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용 강자를 중심으로 내수 판매가 급감하면서 전기로강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설용 강자의 대표인 철근 내수 판매는 12.7%나 줄어 전체 철근 생산 감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H형강도 수출은 18.7% 늘었지만 내수 판매는 18.8%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전방 산업인 정유로 업체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크랩 소비가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건설 경기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기로강 생산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철스크랩 수요 감소는 철스크랩 유통업체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철스크랩 유통업체들의 이익은 판매 마진과 재고평가이익 그리고 구자업체들은 중상 스크랩을 대신 납품함으로 생기는 대납 마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납품 약정량 이행으로 생기는 인센티브와 제강사들이 납품 동료를 위해 지불하는 계약이나 특별 구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 9월까지 국내 철스크랩 거래량은 전년 대비 157만 톤 감소했습니다. 톤당 판매 마진을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57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등락에 따른 재고평가 마진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옆의 장표에서 보듯이 올해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액은 톤당 8만 원입니다. 이는 1918년에 7만 5천 원 이후 가장 적은 차액입니다. 게다가 1월 말이 최고 가격이었고 6월 말과 11월 초가 최저 가격입니다. 철스크랩 유통업체들은 5개월간 하락해 재고평가 손실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승기에도 시세 차익이 톤당 2, 3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조차도 연간 2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판매 마진과 재고평가 마진이 모두 크게 줄어들면서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요 감소는
구매자인 제강사가 주도하는 시장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강사들이 구매에 쫓겨야 다양한 가격 정책이 나오고 그만큼 수익도 좋아질 텐데 수요 부진으로 웃돈 시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스크랩 유통업체의 상당수가 적자 혹은 수익성 악화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회사 매각이나 폐업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황이 이어지면서 유통업체들의 재무적 체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시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차트에서 보듯이 지난 시기 한국의 철스크랩 가격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정도로 국내 철스크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크게 줄면서 국제시장과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철스크랩 업계 내부의 일인데 2년 연속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재무적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철스크랩 유통업체들은 철스크랩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재고를 비축하고 목표 가격이 될 때까지 출하를 늦추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왔습니다. 지금은 재고를 비축할 재무적 체력이 약해 가격이 조금 오르면 매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강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데 복연강 경기가 매우 나빠 제강사마다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익 개선을 위해 가급적 철스크랩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은 고급 과잉보다는 철급 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강사의 수익성 악화는 스크랩 가격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첫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슈레더 투자가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316 SNR을 시작으로 나모, KENP, 다운철강, 대광자원 등이 슈레더를 가동했거나 설치 중입니다. 다른 장비와 달리 슈레더는 적게는 80억 원에서 많게는 150원 이상도 들어갑니다. 스크랩 유통업체로서 사운을 걸고 투자하는 것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에스펜네이처, 대지에스텍, 인선모터스, 부광자원이 슈레더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차피를 모재로 하고 있으며 경량 슈레더를 모재로 하는 곳은 부광자원 정도입니다. 슈레더 모재의 부족과 낮은 슈레더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슈레더 설비 중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했으며 K사의 경우 설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 몇몇 의욕 넘치는 스크랩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제강사의 투자 유도로, 일부는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슈레더 공장들이 모재로 차피를 염두에 두고 가동했다면 이번에 투자되는 설비는 경량률을 가공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경량 등급의 가공 정제 시장이 커질 것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기업들이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제강사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부재하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철스크랩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2위의 전기료 제강업체인 동국제강그룹의 계열사인 인터지스가 철스크랩 수입에서 국내 유통까지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부산 생곡에 있는 용진의 스크랩 야드를 인수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강사 계열사의 철스크랩 유통업 진출은 과거 강원산업, 동부제철의 상동철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탄소 중립의 주요 원료로 철스크랩이 부상하면서 해외의 많은 철강사들이 철스크랩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인터지스의 철스크랩 유통업 진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팩 글로벌의 동부스틸 창원 야드 인수도 매우 인상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신팩 글로벌은 한국의 중견기업인 신팩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스크랩 최대 기업인 SP네이처와 비슷한 규모인데 신팩 글로벌은 초대형 스크랩 유통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지스와 심팩글로벌의 철스크랩 유통업 진출이 한국 철스크랩 유통업의 대형화의 시작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들 기업들이 철스크랩 유통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반자원이 김해에 추가로 야드를 내었고 부광자원이 기존 산업의 슈레더를 인수해 지난해 가동하는 등 대형 업체들의 확장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짚어본 것들을 요약해 본다면 2023년과 2024년의 철스크랩 산업의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구자 제도가 이완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제강사의 철스크랩 수요 감소로 더 이상 한 제강사만 믿고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경쟁 구자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실상 다양한 납품처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제강사들은 지금은 수요가 적어 입고 통제를 하는 등 소극적인 구매를 하고 있지만 고로와 특수광 업체를 중심으로 향후 늘어날 철스크랩 수요에 대비해 중상까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포스코는 수집 기지라는 이름으로 중형 납품업체에 대한 장비 지원을 통해 락인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패밀리 제도를 10수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틀과 동국제강도 중상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 스크랩에 대한 철강사들의 구매 경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강사의 경쟁은 철스크랩 유통시장의 지역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철스크랩 수요는 매우 크게 줄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생각하면 수요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철스크랩 시장의 미래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철스크랩 시장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 중립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책기관인 키에트는 2030년까지 철스크랩 수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철스크랩 수요는 2025년에 3,034만 톤, 2030년에 3,275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2020년 2,581만 톤과 비교한다면 2030년에 694만 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철스크랩 수요의 증가는 주로 탄소 중립과 관련이 깊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기로를 새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250만 톤 전기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026년부터 쇠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도 당진에 150톤 전기로의 재가동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로에서 스크랩 사용 비중을 25%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전로강의 철스크랩 수요는 2020년 380만 톤에서 2030년에는 72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리버티 스틸이 과거 동부제철이 250톤 전기로 가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전기로가 가동된다면 수요는 키에트가 전망한 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 철스크랩 주력 소비처인 철근 등 기존 전기로 업체들의 철스크랩 소비는 철강 경기 위축과 함께 올해 수준보다는 늘겠지만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공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2030년에도 2020년과 비슷한 367만 톤의 공급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 철강 축적량이 2030년에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고 철스크랩 회수율은 2020년 1.4%에서 2030년에 1.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노폐 스크랩의 회수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1.4%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축적량이 예상처럼 늘더라도 공급 부족은 700만 톤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의 첫 번째 허들은 노폐 스크랩의 회수율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들은 제강사의 기술인데 판재로 생산업체들이 생철 같은 고급 스크랩을 선호하는 것은 아직 저급 스크랩 사용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저급 스크랩 사용 비중을 늘리면서도 판재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분류 정제에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특히 노폐 스크랩의 분류 정제 능력 향상이
관건입니다. 철스크랩 전방 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탄소 중립의 사활유권 철강사와 탄소 중립에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전기로사로 나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철스크랩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구매 전략도 달라질 것입니다. 판조류 기업들은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스크랩 사용량을 늘려야 하고 쇳물 품질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업체들은 구매의 우선순위가 품질, 물량, 가격, 납기 순이 될 것입니다. 철근 제강사들은 건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공급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랩 구매의 우선순위가 원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격 중심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이고 탄소 중립 기업들이 올려놓은 철스크랩 가격은 철근 제강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탄소 중립용 철스크랩과 비탄소 중립용 스크랩으로 나뉘고 가격도 두 그룹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탄소 중립 기업들은 적극적인 가격 정책과 품질 관리 그리고 중산까지 아우르는 공격적인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철근 제강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스크랩의 공급사 락인보다는 느슨하게 관리하고 탄소 중립 기업들이 소비하지 않는 스크랩을 중심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대제철 같은 전등급 구매가 가능한 제강사를 빼면 모두 유통사들이 복수의 제강사에 납품하는 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스크랩 유통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소 중립용 스크랩과 그렇지 않은 스크랩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분류, 정제,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야 회수율이 1.7%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탄소 중립은 한국의 철스크랩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복용강조 철스크랩 수요는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요의 두 가지 큰 변화에 한국 철강사와 스크랩 업체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스크랩 산업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강사는 물론이거니와 스크랩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기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 속에 작은 감동이 머무는 순간, 즐거움이 당신과 함께하는 순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언제나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이 더 편안하기, 당신이 더 안전하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파서빌리티 현대 B&G 스틸.